이 집회의 전장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장입니다. 이 법원에서 지난주에 가장 뜨겁게 논란이 됐던 이슈는 바로 영장 쇼핑 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긴박하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수사 기록 7만 쪽을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6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됐고 8일에 다시 기각됐고 20일에도 기각됐다. 그러니까 30일에 서부지법 가서 영장 청구를 한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추가로 보면요. 이 8일과 20일 사이에 대검에서 의견 조율이 있었는데 대검의 고위 관계자가 공수처가 단독으로 하면 중앙 가서 기각될 거니까 검찰과 공조하자라는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이 수사권 논란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부터 계속돼 왔는데 그보다 전에 대검의 검찰 고위 관계자가 공수처 수사권 없다는 걸 인정해버린 건가요? 일단 이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좀 따져보긴 해야겠죠. 만약에 이 대화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검 관계자가 그렇게 진술을 한 자체는 사실상 이 모든 것에 그런 그 당시부터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수사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함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런 제안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이 수사권 논란의 최종적인 판단 자체는 법원이 하는 겁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사권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끌고 나오고 있는데 이 단 하나의 대화만 가지고 공수처가 뭔가 영장 쇼핑을 했다라든가 영장과 관련돼서 불리한 처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다라든가 저는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장 청구의 경우에도 공수처도 입장을 밝혔지만 중앙지법 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단독으로 청구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사람을 함께 청구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체포영장도 아니었습니다. 압수와 수색영장이었고요. 그리고 기각된 사유도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그런 사유가 전혀 아니고 이미 중복되어서 청구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기각되었다고 공수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봤을 때는 이거 검찰과 공수처 간의 대화만 가지고 영장 쇼핑을 했다. 그러한 중요한 근거로 삼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장한 부장님 해석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조현삼 변호사께서 이 법무를 하면서 어느 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다른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까? 흔하진 않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고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 누가 보더라도 저건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이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3번이나 청구했는데 기각당했지만 반드시 체포영장이 필요하니까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영장이 나왔다라면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으로 옮겨서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건 쇼핑이라는 좋은 용어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이고 타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 발부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과정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 이거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헝클어진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기도 하죠. 공수처가 주진우 의원실에 보냈다는 이 문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 이외의 영장 청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수처에서 없다고 이야기한 이 사실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진우 의원은 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 보여주시죠. 오늘 SNS 그림인데 공수처의 영장 쇼핑 처음이 아니다. 누가 못된 꾀를 냈는지 밝혀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난 2023년 11월로 돌아가서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구 공수처 차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사진에 포착이 됐는데 윤재남, 이민수 1패식으로 그래도 유 부장만 피하면 두 사람 등등 갔습니다. 이번에 결과 보니요. 라고 유 부장만 피하면 된다. 김기영 대변인님, 저 유 부장은 누구길래 피하려고 한 걸까요? 제가 보면 이제 공수처가 그 당시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서 예. 유병우 감사원장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 그거를 청구를 검토하는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불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어떤 사람한테 하면은 그렇게 좀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두고서 평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지금과 상황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에 했다고 하고 만약에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뭔가 조율을 해서 해라 했다고 하면 이제 수사권이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부지법에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법 연구회의 어떤 회장을 지냈던 정계선 지금 헌재 재판관도 있고 예. 마은혁 재판관도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굳이 왜 서부지법으로 했는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왜 공수처는 서부지법으로 갔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사실 수사권 논란은 의미 없는 논쟁이다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박 부대변인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사실을 좀 호도하고 있는 면이 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현재 공수처가 밝힌 이 정보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 청구됐던 영장은 다수의 사람들과 관련된 일이라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뿐이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체포영장하고 수색영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체포영장은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고 이 인신 구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타당성이 인정됐다. 심지어 윤석열 측에서 체포 적부심 심사를 중앙지법에 요구를 했고 최종 판결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명확한 진실과 심플한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격가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3개의 전장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전장 법원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쟁점 구속 취소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와도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돼 왔습니다. 중앙지법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 관련된 조정을 해라 권한이 어디 있는지 자체 논의를 하라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 복귀를 해야 하고 직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많은 이 정보와 또 이 상황에 대한 이 지식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조 변호사님, 그런데 헌재와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오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일단 전제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예.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전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부가 헌법재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지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의율 받고 있는 그 범죄라는 것 자체가 법정형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그 정도로 엄중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를 구속을 취소시키고 석방시킨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경우긴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네. 그런 사정이 전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범죄임을 부인하고 끝까지 다투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가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 대변인 말씀도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첫 단추부터 잘못 깨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엄연히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영장 쇼핑도 하고요. 그리고 영장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됐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그 과정에 우리법 연구의 그 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허락을 득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실상 그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체포영장 될 때는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어떻게 꼼수를 썼냐. 이른바 딱풀 공문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비 55 사단자, 단장을 불러가지고 직인을 갖고 와서 예. 그거를 임의대로 공문을 어떻게 보면 저는 위조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불법에 불법을 더한 여러 가지 어떤 결과물이 그 과정 속에서 구속, 체포 이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불법이라면 그 당연히 인신이 구속될 이유가 없고 누구나 어떤 불구속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